안녕하십니까. 도로 걸린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김영훈 선생 기증 도편 자료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도에 경기도자 박물관에서 발행된 책자이고요. 판매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독션 우리 도일남을 통해서 열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도편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네.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이른 시기에 전국의 도요지들을 다니시면서 또 산업화로 인해서 파괴되기 전에 다니셨다는 게 또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심지어는 나라에서도 알지 못하는 요장까지 다니면서 산속 깊숙이까지 다니면서 도편을 또 훼손되기 전에 구해 놓으시고 다 기록을 남겨 놓으셔서 10년 동안 200여 군데 도요지를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 기록과 도편을 이제 기증하시면서 그것을 토대로 또 현대 학자들이 또 다시 탐험하고 답사를 하고 기록들을 정리해 놓은 도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군데를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상당히 많고 유명한 요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기에 앞서서 김영훈 선생님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은 1946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70년대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시다가 야나기 문해요시가 또 나오네요.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을 읽고 한국의 문화 예술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요지를 쉬는 날에, 이때는 뭐 길도 안 좋았을 거고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동해가지고 전국 곳곳 산속을 헤매며 도요지를 찾으셨다고 하고요. 이때 참고했던 자료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영상에서 올렸던 아사카와 형제를 비롯해서 그때 이제 발간한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도요지 그런 책자들을 참고해가지고 전국을 이제 다니신 거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다니시다 보니까 뭐 세월이 다르게 갔던 데 가까우면 또 가셨겠죠.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뭐 파괴가 된다든지 농경지로 경작이 된다든지 다양하게 훼손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이걸 기록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도 나중에 일부 남겨 놓으신 것도 있고 또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또는 도편 또 기록으로 남기셔서 후대에 저 같은 또는 학자들이 공부하기 좋게 남겨 놓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 통합으로 우리 사기막, 사기소, 도장곡, 뭐 독점 이런 지명들이 이제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찾아내셔서 다니다 보니 현재 발견되지 않은 요장까지도 다녀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또 확인하시고 전국을 누비며 다니신 그런 기록과 도편 15년의 시간을 이제 단 한 권으로 우리는 좀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고 여러분 또 더 편하게 영상으로 그냥 눈과 귀로만 보실 수가 있다는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 원흥요지가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청자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도편은 많은 곳도 있고요. 이제 개인이 가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일부 몇 가지 도편만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인천 경서동 요지는 유명하죠. 녹청자 요장으로 유명하고 가보면 이렇게 박물관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자라 그러면 청아백자, 청아백자가 아니라 뭐 흑백상가, 뭐 고려청자 유명할 수 있겠지만 조금 박물관 가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청자색이 다 녹색이거든요. 회색이고 이게 그 유명한 청자가 맞아. 하지만 우리 역사에 또 한 순간이었고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곳에서 이제 고려청자, 비색청자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유명한 이제 용인서리인데 여기는 청자 요장인데 태토를 백토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려 백자라고도 하는데 학명으로는 이제 백태의 청자 유학을 발휘했다고 해서 백태 청류작이라고도 부르죠. 백자예요. 근데 이제 굽 양식이라든지 흙은 고려의 양식이 따랐고요. 얼핏 보면 이런 유약 뭉침, 뭐 일본 말로는 가이라기, 뭐 한국 말로는 메아피라고도 하는 이런 유약 뭉침이 막 이도다원 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형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모양을 말하죠. 이제 고려와는 약간 이질감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때 유약과 태토가 참 그런 맛이었나 봅니다. 그 흙이 이제 이도다완이 아마 고려 말에 이런 재료로 쓰였다는 또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총 흐름을 알아야 그런 그릇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천 경서동이 아니라 용인 설이었고요. 이제 강진 운용리, 뭐 사당리 요지 가장 유명하죠. 사당리는 고려 시대의 피크였던 뭐 12세기, 13세기 고려 청자, 비색 청자를 만들었던 요장으로 유명합니다. 거기도 당연히 다녀오셨어요. 요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군데 정도로 다녀오셨나 봐요. 지금은 더 많은 요장이 나와 있지만 이때 당시에 개인이 혼자서 쉬는 날에 가서 확인하기에는 이 정도도 굉장한 수학이었다고 보고요. 도편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기물들입니다. 도요지 도편을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간혹 완품으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도편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데서 또 즐거움 누리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쉬운 거, 쉬운데 이게 왜 진짜인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바라보는 편입니다. 또 부안 진설이, 부안도 유명하죠. 이제 강진청자와 부안청자 요장이 유명했는데 부안 쪽은 이제 이런 네아토 받침의 흔적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인천 시천동 이쪽도 이제 고려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대전에도 있었죠. 전국을 다 누비셨습니다. 상감 분청사기 시기였고요. 자, 이제 분청사기 파트로 넘어가면 서울 우이동. 우이동은 뭐 서울에서 요장을 분청사기 요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요장이 개방되어 있고 다 발굴이 끝나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둔턱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가 쳐져 있어서 도편 쪼가리 하나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팻말에 옛날에 요장이었다라는 정도만 볼 수 있으니까 굳이 가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가평 삼해리도 유명합니다, 나름. 그래서 유명해서 가평에도 이제 요장이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괴나 보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남양주 청항리, 양주 교현리, 뭐 지금은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와, 흑유. 의정부 호원동, 여기도 책자에서만 봤는데 도편을 이렇게 수급해 놓으신 걸 한 번에 볼 수 있다니, 가보지 않아도 이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죠. 용인 화산리, 이런 각골형의 도안과 이남문 연대인 거로 봐서 아직 귀활로 넘어가기 직전인 조선시대 초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용인 서리에서도 이제 분청사기들이 나왔었고요. 이런 도안들 자체는 이제 15세기에 이제 회오리문 나선 문양이 인기를 끌었었다고 하죠. 강화도 사기막골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편들이 나왔는데 초벌구이 편부터 해서 인하 단계의 기물까지 테토비즘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굽 바깥쪽으로 받친 것이 이 동네 또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광주 충효동 요지도 갔다 오셨어요. 지금은 발굴이 잘 돼 있어서 엄청 좋은 명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요장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표조사밖에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도편들 수급을 좀 해 놓으시고 또 이동을 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주 학봉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도유지를 다녀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1925년부터 29년도에 이제 발간된 책자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도편들을 수급을 하고
간 상태였고요. 그 뒤로 이제 90년대 이제 조사를 다시 하기 전까지 이분이 이제 선생님이 뭐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좀 요장이 많이 파괴됐을 거로 보여지고요. 자, 호 계룡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장명된 지 이제 100년 된 해입니다. 1925년 6년도에 이제 확실하게 계룡산이라는 게 밝혀지고 지금 2025년이죠. 100주년 해이기 때문에 올해 뭐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고산, 고령이죠. 고령도 굉장히 많은 요장이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기산리는 지금 이제 발굴조사가 끝나가지고 도요지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고령 지역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사적으로 지정을 꽤 많이 해놨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 예를 들어 그냥 사유지로 땅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은 뭐 땅값이 싸서일까요? 네,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존에 힘쓰고 있구나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평리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요장이 있고요. 대평리 쪽에서는 이제 첫 명문부터 해가지고 이제 음각 분청사기까지 나왔던 게 또 특징적이네요. 또 고령의 봉평리 요지 또 보이고요. 뒤로 넘어오면 이제 귀할과 이제 인하귀할 연대는 이제 16세기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경산 산정동 요지, 저는 아주 인상적인 요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요장이 저 아래 웅천인데, 마치 웅천, 이도단의 고향이라고 하는 웅천인데 거기랑 약간 비스무리한 분청사기가 좀 나와요. 굽 형태라든지 유약 같은 것들 좀 비슷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를 아주 많이 다니셨죠. 네, 아주 많이 다니셨습니다. 초기 우산 요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그림으로 다 남겨놓으셔서 위치를 지금도 어디에 뭐가 있다 다 찾을 수 있고, 이때 당시에는 요장이 있는데 지금은 집이 지어졌다든지 지금은 밭으로 다 기간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인 것 같고요. 넘기면 우산리의 대표 작품이죠. 상감백자. 사실 우산리 말고도 번천리에서도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지만 우산리가, 우리가 상감백자가 나오면 우산리 거네 라는 소장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또 조선청자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고려 청자가 끝나고 이제 조선의 청자, 백태의 청류, 이제 아까 이제 고려의 백자가 있었는데 고려 백자도 백태의 약간 이제 투명류 비슷하게 발렸죠. 근데 조선 청자는 이제 백태의 확실한 청유가 발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조선 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백자, 그 중에서 뭐 우리가 가장 꿈같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천지현황이 적혀 있는 이런 명문 도자인데, 대부분 유약을 약간 시우하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었던 것 같아요. 음각으로 깊게 파는 경우는 아주 가끔씩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음각으로 깊게 판 제원품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게 진짜 진품에도 있을까라는 의문에 참 천지현황 도편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완품도 보고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뭐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광주 도수리, 장심리, 잘 들어보지 못한 요장까지, 그리고 이제 광주 목현동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음각으로 글씨도 적혀 있고 상감백자도 나오죠. 또 광주 삼성리 넘어가도 이런 상감백자도 나오고 음각으로 도안이 그려져 있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셨어. 아주 어린이 같은 마음에 동심이 남아있는 그림체라고 또 느껴집니다. 이름조차 귀여운 이제 광주의 귀열이 15세기 요장으로 남아있고요. 보통 테토비즘 받침의 기물들이 좀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전리 15세기 요장도 있고요. 산일이 아마 도편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사진상에 남겨놓은 건 대부분 이렇게 굽도편으로만 남겨놨어요. 아마 이 당시에 좀 다녔으면, 그렇죠, 이런 도편들을 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죠. 청자 상감문 제기편, 네. 또는 이렇게 굿바닥에 초기 15, 16세기에는 천지현황이 좀 적혀 있다가 15, 16세기죠. 이후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도마리, 전설의 도마리,
명품 도자기만 나오면 다 도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만큼 도마리가 상징적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청아백자 도편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여기 도록상에는 청아백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도마리와 함께 유명한 천지현황이 많이 나온 번천리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번천리에서도 이런 상간백자의 흔적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분청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곤지암의 요지, 청자까지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이제 약간 중기로 이제 16세기이고요. 17세기로 넘어오면 자 천지현황에서 이제 좌우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음각 백자가 조금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약간 낯선 기형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잠깐 봐보죠. 광주 상림리 이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라고 하는데 이런 특징적인 도편들도 좀 발견이 되네요. 자, 굿바닥에는 이제 확실하게 천지현황이 이제 끝나가고 좌우로 바뀌는 분위기이고요. 이런 청아백자 도편도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19세기 도편으로 보는 것 같고요. 광주 선동리 17세기 이런 할고대 굽을 할했다 해서 이런 할고대라고도 하고요. 여기 많이 나오네요. 이남은 제기편. 네, 이런 특징적인 도편들도 이제 중기에 유행을 하고 이제 청화는 못 쓰고 이제 철화로 멋진 도안들이 그려져 있는 이런 도편들도 그 당시에 수급을 해 놓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굿바닥이 명문이 적힌 도편들이고요. 송정동도 아주 대표적이죠. 와, 멋진 이남은 제기와 할고대까지. 송정동에서 광주시청 앞에 근처에 있는 요장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부터 시작해서 육식각자가 적혀 있어서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몇 안 되는 도자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송정동 도자기로 확인되는 완품은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도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나오지만 완품으로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여기도 이런 신대리 17세기고요. 이때도 철화백자가 유행이었고 굿바닥에는 육식갑자와 몇 날 며칠에 만들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자료도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관음리를 거쳐서 청아백자가 이제 슬슬 나오죠. 18세기에서 이제 금사리로 넘어가죠. 금사리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광주 전역을 한 10년에 한 번씩 대략 요장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땔감이 이제 바닥에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 금사리 때부터 이제 좀 가만히 한 군데서 오랫동안 만들어 보자 해서 여기가 금사리예요. 네, 금사리가 여기고 그래서 이제 금사리에서 한 30년 정도 조업을 하다가 이제 산 넘어 이제 분원리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강이 합류 지점이라 멀리서 땔감을 가지고 오기도 수월하고 또 출하하기도 좋았기 때문에 분원리에서 이제 1753년 정도부터 요업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민영화되기 직전까지 1883년까지 130년 정도 왕실 전용 도자를 제작하는 곳으로 유지가 되었던 경기도 광주입니다. 멋진 도편들도 많이 수급을 해 놓으셨고 이때 당시에는 요장에 가면 정말 도편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래요. 산처럼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다 개발한다는 이유로 무지하게 다 캐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땅속으로 묻혀졌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꼭 경기도 광주가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만 나온 이런 흑유 요장까지도 따로 분류를 좀 해 놓았고요. 철화백자, 중기백자죠. 철화백자와 이런 컬러 감은 요즘에 가끔씩 만나면 저게 진짠가 아닌가 싶은 정도의 그런 약간 불구스름 자주색, 자주색이라고 해야겠죠. 자주빛깔나는 이제 철화도 좀 특징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마에서 우리가 흑유는 이제 까맣게 남아야 되는데 이제 환원이 제대로 안 걸리면 저렇게 자주빛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단양의 이제 방곡리라는 요지인데 이제 충주 인근이죠. 충주에서도 수많은 요장이 있었지만 단양에서도 청아백자 요장이 있는데 지방백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청아백자들이 이쪽 인근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다 흩어져 나와서 실력을 뽐내시던 우리 도공들의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 도편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록을 보면 10년 동안 1975년부터 1985년도까지 도유지를 전국의 도유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은 정말 이젠 만날 수가 없는 도편들도 있고요. 이제는 사라진 도유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해 놓으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참 멋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님들 중에서 이런 선조님, 선배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구나. 또 1920년대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인들이 고스란히 했고요. 또 우리 70년대에 하신 분이 있고, 또 80년대에도 하신 분이 있고, 90년대에 하신 분이 있고, 2000년대에 하신 분이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또 이 기운을 받아서 하고 도편도 보고 도자기를 보고 감상하고 누군가에게 전파하려고 하고 계시겠죠. 네, 공부하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또 같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김영훈 선생 기증도편 자료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책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